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씨, 버닝썬 사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 안에서 마약이 투약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대형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었죠, 승리 씨. 이번에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BI가 과거에 마약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유착 의혹도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마약 의혹, 마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재근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아이콘? 예. 어떤 노래가 가장 유명합니까?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사랑을 했다 이 노래가 원래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 노래가 좀 과격한 리듬 위주라서 보통 아이돌 팬이 아닌 분들은 노래를 들어도 이렇게 멜로디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가사도 잘 안 가사도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고. 많죠. 그런데 아이콘의 노래는 사랑을 했다 이런 것처럼 가사가 명확하게 들어오고 멜로디가 굉장히 대중적이어서 특히 초등학생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래서 초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중적인 그룹이었는데 요번에 마약 의혹으로 적발된 BIC의 경우에 바로 아이콘의 리더로서 이러한 대중적인 노래를 스스로 작곡 작사하는 그런 아이돌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2의 지드래곤이다라고 하면서 장차 한류의 중심이 될 프로듀서 돌이다 이런 총각 맞는 뮤지션이었는데 지금 이런 의혹을 받게 돼서 업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도 이번 언론 보도가 어젠가 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시고 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아이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룹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BIC가 만든 노래들이 굉장히 순수한 멜로디 같은 그런 노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순수한 감성의 소유자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 BIC라든가 BIC가 만든 노래를 사랑했는데 그럼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를 당시에 혹시 마약을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물론 사실관계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충격을 받았고 많은 팬분들이나 학부모분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이제 매체들이 일부 매체가 보도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 알려지게 된 과정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이 BI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마약 혐의로 입건된 사람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이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6년 8월이죠. 그러니까 그 BI의 지인하고 나눈 카톡 메신저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그 당시 뭐 1차, 2차 진술에도 BI가 뭐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어떤 유착이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엄청난 팬덤을 형성한 BI. 지금 이거는 10대뿐만이 아니라 뭐 초중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의 학부형 특히 어머니들까지 지금 이 팽 상태가 빠지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이 BI의 워낙 이 노래가 대단한 노래고 뭐 엄청난 리뷰를 했던 이 노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지인이 그 당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나눴던 BI와 나눴던 이런 부분들이 뭐 소위 LSD에 대한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유착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의혹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 남부청 마수대에서는 이제 정확한 수사를 다시 재개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지만 어제 매체에서 보도한 이후에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될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이 BIC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성명서 비슷한 자기 해명서를 내면서 YG 탈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지금 높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D가 어떤 마약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환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런 그 LSD를 복용하려고 한다. 그런 겁니까? LSD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무슨 영감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이런 그 워딩이 오가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LSD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뭐 큰 저건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코카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0배, 필로폰이 300배 이제 환각 효과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형태 이제 이런 것도 오는데 문제는 2016년도 그 8월 달에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19세 된 아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순진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가 미국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 예정인데 예. 그러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LSD를 받아서 이 투여가 됩니다. 근데 이 투여가 되고 나서 10일 있다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실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10일 후에 환각 증세가 발현이 되면서 56세 된 어머니와 60세 된 이모를 살해하는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LSD의 이 어떤 환각 증세였다라고 해가지고 마약류 관련한 법률만 2년형의 징역형을 받았고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무혐의를 받았던 대단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LSD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게 사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주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발라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마약하고 좀 틀립니다. 보통 주사나 이 복용을 하잖아요. 이건 종이라든가 어떤 그 젤리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묻혀가지고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1년 후에도 발휘되는 그런 증세가 지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LSD 마약 형태 이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I가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를 보면 말이죠. 나는 천재가 되고 싶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각 효과를 노려서 환각 효과를 노리면 그 L이라고 하는 LSD라고 하는 마약을 복용하면은 나는 천재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마 그런 지금 맥락으로 보이는데 아까 제가 BI가 프로듀서 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작할 때 작사, 말씀하셨죠. 작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런데 과거부터 뮤지션들 사이에서 잘못된 속설이 있는 게 마약류를 하면 뭐 음감이 좋아진다. 창작 능력이 향상된다. 예. 이런 식의 잘못된 속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대마초가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이제 그 제품을 원했던 것 같은데 만약 그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예. 그러면서 BYC가 뭐 그걸 하면은 세상이 그래픽처럼 보이는 거냐 뭐 환각이 정말 보이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천재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LSD라는 약물이 팝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아, 과거 그렇습니까? 60년대, 70년대 일부 무슨 뭐 사이키델릭 락 그룹이라든가 일부 그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었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그 폐해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제 단속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전해받았는지 그래서 메시지 내용으로만 보면 BIC가 LSD가 자신을 천재로 만들어줄 거라는 이상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BI가 마약 혐의로 입건된 A씨라고 표현할까요? 이 A씨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은 LSD라고 하는 마약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3년 전에 경찰이 이런 카톡 내용을 이미 입수한 상황이었는데 BI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지난 2016년 8월 마약 관련 혐의로 BI의 지인을 체포하면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BI를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는 수십 명을 검거한 수사였다며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면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경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언론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하겠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당시 카톡을 나눴던 BI와 카톡을 나눴던 아까 제가 H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은 당시에 분명히 마약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이 됐던 인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영장 신청을 이제 취재를 통해서 보면 영장 신청을 했는데 1차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16년 11월 달에 경찰이 50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송치를 구속 내지 불구속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BI와 메신저를 지금 입수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만약에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 이런 진술이 또 정황이 또 특히 메신저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내지는 다른 형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에 와서 경기 남부청 마수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정황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기 충분하거든요. 물론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해보면 마약 사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한 피의자가 이런 진술이 있었고 또 메신저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는 이런 형태를 전략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혹이 대상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그 피의자 H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BI와 관련해서는 BI에게 내가 LSD를 그런 카톡을 주고받은 다음에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등장을 하고 이 변호사가 등장한 다음에는 LSD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다 또 이런 의혹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많은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1차 진술이라든가 2차 진술에서 구해줬다라고 하는 형태가 다시 3차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변호사가 입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 수사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결국은 3차 진술에서는 구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이면에 이런 의혹이 있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을 해줬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불러서 회유를 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 진술이 번복이 돼서 BI에 대한 YG 소속의 BI에 대한 그런 마약 혐의에 대한 게 이제 흔적을 지워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 이런 부분들도 경기 남부청에서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YG 엔터테인먼트는 절대 권력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예계 내부에서는 막강한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양현석 대표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 BI 건 관련해서도 분명히 개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 양형석 대표 이름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 이 A 씨라고 하는 BI 씨의 지인이 1차, 2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YG 건물에 들어갔을 때 양형석 대표를 만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 이게 단순한 의혹만이 아니라 YG 측에서도 만났다는 것까지는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진술 번복을 종용하거나 변호사를 대주지는 않았다. BI 씨에 대한 소문이 흘러다니길래 진위를 확인하려고 만난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해명을 하는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만났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연루가 돼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만났을 때 정말 무슨 대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년 전에 처음에 이 카톡을 주고받았을 당시에 그리고 BI와 카톡을 주고받았던 A 씨가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 왜 BI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찰의 행태다라고 마약 수사 경력이 많은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에 보면은 마약 투약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예, 그런 경우라면은 비록 번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방법은 이제 그 진술 번복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애당초 진술이 맞는 것인지 번복한 진술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려면은 마약 수사에서의 기본인 뭐 소변 검사라든가 모발 검사를 해보는 것이 맞죠. 예,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일단 아이콘의 팬들은 BI 지지한다. BI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죠? B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약을 복용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 아이콘에서 탈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BIC는 한때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하지는 않았다. 예, 하지는 않았다. 예, 그런데 어쨌든 과거 이 잘못된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무리가 빚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탈퇴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정확하게 뭘 하지 않았는지도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지금 의혹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대마초 관련 혐의가 하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대마초 관련 혐의도 하나 더 왜냐하면 있다는 이제 겁니까? 아까 카톡 메시지 중에서 의 대마초를 가리키는 그 은어가 등장하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예. 그 의혹이 하나가 있고 LSD도 의혹이 있는 건데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부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많이 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LSD 그 부분만 부인을 한 것인지 그게 불명확한데 그 부분을 당사자가 좀 더 자세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해명문 짧은 거 하나 내놓고 탈퇴하면 그만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반 네티즌들은 좀 상당히 좀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데 일부 팬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을 믿어주자 그런 여론도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콘 팬클럽에서는 그렇게 뭐 입장을 정리했다고 기자들에게 언론에 알렸다. 그 팬클럽 사이트에다 올렸다 그것도 이런 아마 이제 내용이 잠정적인 있더라고요. 것이고 이제 잠정적일 그 건 이 걸까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또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경찰 조사 결과 만약에 실제로 복용했습니다, 구입했습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건 또 예. 그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BI라는 이름이 자꾸 SNS에 올라오고 인터넷에 올라오다 보니까는 비슷한 이름의 가수가 한 명 더 있다고 하네요. 예. BYC라고 래퍼. 예,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 중에 한 명이고 얼마 전에 데뷔했죠. 예, 아니, 데뷔한 지 오디션 좀 됐고 프로그램 통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예, 올라갔던.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힙합 아티스트가 보통 이제 좀 일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저도 잠깐 봤는데 네. 그 종교적으로 상당히 독실하다라고 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BYC는 아주 반듯한 모습에 네. 그러한 랩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서 뭐 학부모님들의 사랑도 받았는데 처음에 BIC 마약 연루 이런 이 기사 타이틀이 나니까 BI를 사람들이 BY라고 잘못 읽고 예. 아니 그렇게 독실하고 착한 언행을 한다는 래퍼가 마약을 했단 말인가라고 잘못 오해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BYC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건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연예계 특히 가요계에서 말이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워낙 소속 가수들이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 아니 몇 년 전부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마약과 관련한 의혹, 논란이 있었던 가수들, 연예인들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21의 박봄 씨, 예, 저도 기억납니다. 빅뱅의 G 드래곤 기소유예됐고, 빅뱅의 탑 대마초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래퍼 쿠시 코카인 흡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YG 엔터테인먼트 이 정도면은 뭐 좋아했던 팬들도 아니면 또 YG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감을 가졌던 팬들도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YG 엔터테인먼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기획사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유사한 사건들이 왜 이 회사 소속된 사람들한테서만 연달아 나타날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뭐 개인 일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도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BIC 사건까지 터지면서 그렇다면 정말 이거 YG 내부의 어떤 그 소집단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YG라는 소속사의 특징이 다른 기획사에 비해서
상당히 자율적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이런 뭐 이상, 그러니까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도 좀 봐주는 문화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고, 또 YG에서 추구한 음악적인 방향이 아메리칸 스타일, 이른바 그 미국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국 팝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근데 미국 팝 문화가 이 약물이 상당히 좀 남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잘못 배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YG가 소속된 사람들을 좀 아티스트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창작의 스트레스라든가 창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으면서 약물과 창작을 연동시키는 이상한 소문이 내부에서 퍼진 것은 아닌가. 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YG 내부에서도 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소속 연예인들 마약 검사한다. 뭐 이런 일종의 대책을 뭐 내놓기도 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해명이 나온 게 YG가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아이콘, BIC가 속해 있는 아이콘도 최근에 소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게 마약 관련 사건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소속사가 자기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다 하냐. 마약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고, 혹시 그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좀 부실한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그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BIC가 마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당신 이러다가 그 양 사장한테 혼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 그 YG의 그 양현석 대표가 확실히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이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YG 내부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 이거는 진짜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BIC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안,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박모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 A 씨라는 사람이 공익 제보를 권익위에다가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YG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이 야 우리는 정말 그 어떤 VIP 대우를 받는 소속원으로서 모두 이런 걸 커버를 해줘, 막아줘 하는 이런 어떤 기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키트를 미국에서 구입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이 검사를 해본다라고 하는 측면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그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한데, 어쨌든 2016년도에 YG가 만약에 조직적으로 그 A 씨라는 BI의 지인인 A 씨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정황상의 어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YG가 개입을 해서 이걸 막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YG 엔터테인먼트에도 엄청난 어떤 리스크가 오는, 손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약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막을 수도 있었다 하는 측면이고요. 이 LSD라고 하는 부분은 무색, 무치, 무미하고 보통 형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12시간 지속 효과가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환각 효과가 예. 엄청나게 극대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위험한 마약류다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히 LSD 같은 마약,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코카인이라든가 LSD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마약을 굉장히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공익제보한 변호사가 방정현 변호사죠. 네, 방정현 네. 변호사. 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가수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주고받은 카톡, 그렇습니다. 그 대화방에 뭔가 또 다른 커다란 유착 의혹이 담겨 있다라고 네. 공익제보했던 방정현 그래서 변호사가 방정현 변호사.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일반 네티즌들, SNS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속사 가수들이 누굴 보고 배웠을까? YG가 알고 보니 약국이라는 뜻이었네. 이 정도면 회사 문 닫아야 할 지경 아닙니까? 소속 연예인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진짜다 우연일 수가 있는 걸까요? 결국엔 YG가 문제인 것이네요. 이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현재 회의도 하고 있고 대책도 논의 중일 텐데, 그 무엇보다 확실한 대책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좋아했던 팬들에게 알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겠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